안녕하세요. 미래MS 경비근무자 여러분. 경비지도사 최종열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배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76조에서 말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하고 직이나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할 경우도 인정이 되며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행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업무 수행 중이 아니어도 업무 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 관련성 인정 가능합니다. 여기서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려면 문제된 행위가 사회 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돼도 행위 양상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았을 때 인정이 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로는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 직간접의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 협박 행위는 사실 관계만 확인이 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도 포함되며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장에게 전파되어 명예를 훼손할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거나 지속 반복적 폭언, 욕설은 인격권을 해지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물리적으로 필요한 해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과도한 업무 부여를 하여 그 행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인정됩니다. 셋째, 결과적으로 문제된 행위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교육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현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왜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또 피해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왜 심각한 문제일까요? 최근 간호계의 태움 문화, 사업주의 폭행 사례,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을 언론을 통해 접한 적 계실 텐데요. 이런 사회적 이슈로 드러난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곳에서 크고 작은 괴롭힘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무너뜨리는 건 물론이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진다면 사업 경영에도 도움이 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기업의 생산성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반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경우 기업에는 많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 경영상 손실을 가져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하여 법률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 예기치 않았던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게 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이직 및 업무 능력 저하의 요인이 되어서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여 건전한 조직 문화가 정착된 기업에서의 근로자들은 업무 능력 향상은 물론 이직 감소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일부 국내 기업들은 벌써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업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지를 갖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의 책임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대처할 경우 더 효과적인 예방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관계에서 비롯한 배려 의무로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 및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기업 책임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알 수 있겠죠? 직장 내 괴롭힘의 효과적 근절 방법은 무엇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는 인식의 변화 등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 정책을 위해서는 위험 요인 점검, 예방 교육, 다양한 방식을 통한 캠페인과 제도 홍보, 또 주기적인 예방 정책 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1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에 규정하여 금지하였고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정 당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금지하면서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예방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취업 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법과 제도는 사업주 등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조사 또는 조치 의무가 잘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고 또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0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친족으로는 사용자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여 사업장 내의 조사 및 조치 등 대응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와 같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사용자 의무를 더 강화하였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는 물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도 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직장에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꼭 물리적으로 사업장 안에서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 수행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장지 등 업무 수행 과정 등의 장소, 회식이나 기업 행사 등의 장소나 공간,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도 인정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위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이곳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업무상이라는 말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위일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꼭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중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은 있더라도 그 방식이나 양태가 법령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돼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업무상에 필요한 지시라면 그 양태가 폭언이나 폭행을 수반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지 않았다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내 규범은 물론이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내용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기업 차원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제 잘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근로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규범, 즉 취업 규칙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라는 것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기업별 상황에 맞게 작성할 수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지,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 절차, 사용자의 조사 의무, 가해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 전반적인 처리 절차가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취업 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취업 규칙은 모든 근로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에 게시를 해야 하는데요. 물론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취업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겠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사용자의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 등 최고 경영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메시지를 선언하는 것은 효과적인 예방 조치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진의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 선언문 또는 윤리강령의 선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선언과 함께 사전에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위험 요인 점검은 실태 조사, 조직 문화나 커뮤니케이션, 업무의 명확성, 권한과 책임의 적절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방 교육입니다. 예방 교육은 1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육의 내용은 기존의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 안전관리 교육 등 콘텐츠와 함께 확대하여 진행하는 방식 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교육에서는 우리 사업장의 신고 제도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역지사지가 체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참여도 동반된 교육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를 존중하는 태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무엇보다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이를 관리하는 조직 운영과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분위기와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조직 구조와 인적 특성에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추진돼야 하고요. 이를 위해 예방과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는 게 좋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분위기가 지속 확산되고 상호 존중의 문화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양한 방식을 통한 사내 캠페인, 제도 홍보를 통해 중요성을 인지하게 하고
평소에 관련 상담 창구나 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홍보한다면 더 효과적인 예방 대응책이 되겠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 근로자는 취업 규칙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사내 고충 처리센터 등 신고처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신고 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가해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객관적인 조사와 가해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근로자, 또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사업주를 상대로 한 진정이나 고발이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포함해 조치 의무 불이행,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도 모두 대상이 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사업장에 신고하였는데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당한 경우 해당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함을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범죄로 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찰 등에도 신고할 수 있겠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의 방법도 있으니까요.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볼 수 있는데요. 리플렛, 포스터, 매뉴얼과 같은 교육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또 예방교육 동영상 등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는 예방교육 관련 전문 강사를 통해 각 사업장에 온 오프라인으로 무료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 법률 및 심리 상담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통해 해당 여부나 대응 방법 등을 전문 상담사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근로복지넷이나 EAP에서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의 심리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업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정신적 외상을 겪은 근로자에게 심리 교육, 검사, 상담, 사후 관리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근로자 개인이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해당 지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해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 당사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동료와의 상담으로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도 좋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상담센터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 역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준수하여 노사가 함께 발전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도 영상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근무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 유의하시어 근무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